유튜브를 보다 보면 10년 넘게 운영한 쇼핑몰 결국 그만둡니다. 억대 매출 쇼핑몰 접습니다. 여러분, 쇼핑몰 절대 하지 마세요. 같은 영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분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쇼핑몰을 꾸려놓고 결국엔 그만두고 마는 걸까요?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배송비랑 광고비 들어요. 세금도 내야 하고요. 경쟁자들이 막 가격 후려치고요. 그래서 박리담회로 팔게 되고요. 그만큼 CS도 늘어서 스트레스 받고요. 점점 일과 삶의 경계가 없어져요. 아,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니구나 하고 그만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요, 결국 객단가 때문 아닌가요? 경쟁사가 가격 후려치면 나도 후려치고, 할인 이벤트 하면 나도 하고, 배송비 안 받으면 나도 안 받고, 경쟁사가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경쟁사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하면 쟤네보다 더 싸게 많이 팔 수 있지? 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실 수 있는데요. 정작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어떻게 하면 쟤네보다 더 적게 팔아도 많이 남을 수 있지? 아닌가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즐겁게 쭉 오래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객단가를 못 올리고 있는 전형적인 쇼핑몰들의 공통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앞으로 우리 쇼핑몰을 경쟁력 있게 포지셔닝해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사실 자기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이긴 한데, 지금은 구매 대행이나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쇼핑몰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꼭 내 브랜드를 만들 거야 하시는 분들도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객단가 못 올리는 쇼핑몰들의 공통점, 그 첫 번째는 상품 상세 페이지가 정말 너무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단가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말수가 적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구구절절 떠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객단가를 올리려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좋아해 줄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곳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곳이 와디즈 펀딩이라는 플랫폼이죠. 이곳에서 난다긴다 하는 곳들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 정말 내려도 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좀 신박한 아이템 말고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상세 페이지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무진장 길게 만들어 놨는데 정작 판매가는 낮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명 브랜드가 파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와디즈 펀딩이라는 플랫폼 성격상 초기 브랜드가 많이 입점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 브랜드 가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 브랜드가 대다수 모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아이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명성과 호감도에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 명성과 호감도가 올라갈수록 비싸게 팔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와디즈에 있는 곳들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자기 상품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름 없는 자기 브랜드를 내세워봤자 아무도 몰라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너도 나도 너희 제품보다 우리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장품은 이런 어마어마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효과는 막 몇 시간 만에 바로 나타났고 실제로 효과 있었다는 후기가 몇천 개나 달렸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상세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다 보니까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잘 팔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객단가는 올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 장점만 구구절절 다루는 상세 페이지는 절대로 객단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제품이 지금 이 순간은 제일 좋은 걸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것보다 더 좋은 게 금방 생겨나잖아요. 카피 제품도 쏟아져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객단가를 올리기는커녕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격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 장점만 구구절절 늘어놓는 길고 긴 상세 페이지를 이제는 놓아주셔야 됩니다. 쇼핑몰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와디즈처럼 짜셔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영할 수 있게끔 객단가를 올리는 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단가 못 올리는 쇼핑몰들의 공통점 그 두 번째는 결과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면 제품의 성능이랑 효과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다 결과값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처럼 결과값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하고 정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화장품을 쓰고 주름이 땡땡 퍼센트 개선되었어요. 이 모든 게 땡땡 성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정도 말에 정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과정을 담으면요, 신기하게도 정이 들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들어가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피부가 예민한 저희 어머니는 시중에 파는 화장품을 잘 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연 재료들 중에 주름 개선에 좋다는 땡땡 성분을 마침내 찾아냈고요. 어머니께 화장품으로 만들어 드렸더니 피부 트러블 없이 주름이 개선되셨어요. 이 모든 게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천연 재료에 들어있는 땡땡 성분 덕분이에요. 어떠신가요? 아까보다는 정이 좀 더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렇듯 과정은 우리 브랜드의 호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요즘같이 자극적이고 짤막짤막한 걸 좋아하는 시대에도 이런 노력에 대한 과정이 담긴 스토리는 여전히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수 있어요. 객단가는 저절로 올라가게 될 테고요. 만약 이런 게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긴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이유를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샤넬인데요. 샤넬의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을 어떤 식으로 정들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해가 더 잘 가실 겁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네이버에 샤넬 화장품이라고 검색하셔서 꼭 한번 봐보세요. 우리 브랜드 객단가를 올리려면 이미 객단가 높은 쇼핑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능, 효과 같은 결과만 넣지 마시고 과정도 함께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객단가 못 올리는 쇼핑몰들의 공통점 마지막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템플릿이나 AI로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진짜 편리해졌죠. 이런저런 사이트들에서 템플릿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AI로 막 5분 만에 뚝딱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편리한 세상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템플릿으로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하게 되시면요, 우리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톤앤무드가 깨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브랜드 정체성은 90% 이상이 톤앤무드로 결정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뭐 간단한 건데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를 들면 뭐 따스함인데 우리 템플릿으로 만든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서 갑자기 차가움이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희가 아닌 줄 안다는 거죠. 이런 게 한두 개 정도면 괜찮거든요. 뭐 하나씩 포인트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다 제각각이야. 여기는 차가운데 여기는 또 뜨거워, 뭐 여기는 어두운데 여기는 또 막 밝아.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막 파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객단가를 올릴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시장에서 비싼 물건 사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건데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톤앤무드가 지켜져야 브랜드 정체성이 생기게 돼서 객단가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색상만 통일한다고 해서 톤앤무드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톤앤무드의 요소는 컬러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글씨체 폰트라든지 뭐 이런 질감이라든지 밝기라든지 뭐 어떠한 형태라든지 각 여러 요소의 배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일관성 있게 디자인되어야 비로소 톤앤무드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템플릿과 AI로 만들게 되면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톤앤무드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것도 그냥 많이 팔기만 하면 된다는 분들은 템플릿이랑 AI로 만드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우리 브랜드 정체성을 갖고 명성과 호감도를 높여서 객단가를 올려보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브랜드 정체성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톤앤무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기본적인 디자인 툴 정도는 공부하셔서 직접 디자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직접 여러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자기만의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해 보신다면 분명 앞으로 객단가를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힘드시다면
주위의 디자이너나 저희 같은 시각 디자인 전문 에이전시에게 의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겠죠.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100단가 못 올리는 쇼핑몰들의 공통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상품 상세 페이지가 너무너무 긴 곳이었습니다. 서로 제품으로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 장점들로만 최대한 끄집어내서 내용이 점점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만 얘기하는 곳이었습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 같은 결과값만 얘기하는 곳들은 딱딱하고 정남이가 없어서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템플릿이나 AI로 디자인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톤앤무드를 갖추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 올라갈 돈 버는 상세 페이지 꿀팁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쇼핑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